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한 주간은 모두 상승을 했지만 지난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되는 반면에요. 나스닥과 S&P 500은 반등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한 주간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러셀 2000은 중소형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들랑 비교하면 그 코스닥 시장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여튼 러셀 2000도 지난주 반등에 성공한 한 주가 되겠고요. 유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금값은 여전히 1,720달러에서 거의 일주일째 큰 변동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한 주간에 보면 약간씩 변동이 있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만 보면 유틸리티라든가 부동산 섹터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것들이 좀 반등의 폭을 좀 키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됐겠고요. 역시 긍정적인 소식과 어떤 다소 시장이 부담스러운 시장이 혼조되면서 3대 지수도 엇갈리는 모습으로 이해됐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날은 상당히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 재가동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요. 그동안의 포지션과의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좀 바뀌었고요. 모더나에 대해서 워낙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했었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는 직접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정말로 꽤 희망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비판이 있었거든요. 바로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는 코멘트가 없었다는 얘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확인해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알려진 바와 같이 3차 임상시험은 오늘 다가오는 이제 7월부터 대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이 되겠고요. 어떤 이런 파우치 박사의 코멘트에 따라서 모더나 주가가 또 며칠 만에 반등에 일단은 성공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파우치 박사가 이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1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함께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 12월 또는 내년 1월까지는 백신을 볼 수 있을 거다.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사실 모더나뿐만 아니라 존슨앤존슨이나 여러 군데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 관련 없이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옥스퍼드 병원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별도로 또 수백만 달러를 또 지원을 하죠. 지원한 것도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그거에 보면 미국에서 그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상당수의 이제 또 독신을 먼저 이제 개발해주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어떤 보상을 받기로 했다는 것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됐습니다. 다만 홍콩 소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 글로벌 시장이 모두 일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2차 미국 경제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의 보안법, 홍콩 보안법을 강행해서 이제 입법할 경우에는 홍콩의 관세 혜택을 박탈할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중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일단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CMC 마켓의 데이빗 매든 애널리스트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코로나19의 암울한 경제 지표는 익숙해져 있지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좀 언제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유가에도 하락에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 이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뿐만 아닙니다. 이제 영국이 예전에 이제 벌써 30년 된 얘기지만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홍콩을 반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약속했던 사항이 있다는 거죠. 양쪽에서 체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또 그 당시 홍콩 총독이 또 반대를 하는 선명도 내고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 이번 한 주 내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뭐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를 살짝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한 주간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도 다 올랐고요. 다우지수도 3% 이상 올라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3% 이상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3.3% 올랐습니다. S&P 500이 3.2% 올랐고요. 나스닥이 3.4% 올라갔습니다. 유가는 무려 13%나 반등하면서 33달러. 물론 지난 금요일에 소폭 내렸지만요. 그리고 이제 S&P 400과 600 이렇게 나뉘어가 있는데요. S&P 400 중소형주도 한 7.4% 올랐고 이것은 러셀 2000과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 50일선과 100일선을 잇따라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장기선은 200일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0일선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주일이 닷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주니까 거의 이제 1년, 그러니까 1년에 조금 모자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 장기적인 선인데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제 저항이 됐던 것은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으로 여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만약 돌파하면 좀 더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200일선 앞에서 여전히 지금 거의 한 달째, 2, 3주째 멈칫거리고 있고요. 약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50일선 위 그리고 200일선 안에 소위 갇혀 있다는 얘기를 표현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열흘째 그 안에 뭉쳐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장은 변화를 기다리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응집돼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성공해서 돌파하면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계속 200일선 맞고 좀 힘들면 하방 압력을 얘기하는 소위 테크니컬로 하는 분들의 시각도 참고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종목군으로 보면 일주일 동안의 흐름 보면 이제 다 초록색입니다. 이제 초록색 이제 미국은 우리랑 약간 반대이기 때문에요. 초록색이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선명한 초록색이 여러분들 보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이 주간 단위로 보면 11%나 올랐고요. 이제 초록색이지만 약간 탁한 것들이 있죠. 아마존도 올라갔지만 1%, 마이크로소프트가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건데 그냥 0.1%. 대부분 초록색이지만 빨간색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모드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지만 여타 또 제약주들은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좀 약간의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에 11% 이상 올라갔고요. 애플도 은근슬쩍 거의 4% 가까이 올라갔고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올랐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최근에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스터카드는 5%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지난주 내내 조금 고점에서 시달렸습니다. 지난 초반만 하더라도 또 최고가 갔었는데요. 결국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면서 5%나 주간 단위로는 떨어진 하루가 됐습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루비니 교수가 또 등장을 했다고요? 네네. 예.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뉴욕대 교수고 대표적인 이제 그 닥터 둠으로 알려진 분이죠. 이번에 출신이 이제 이태리 출신이지만 또 피는 또 유태인 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피가 이제 섞여 있는 분인데 여튼 그래서 이제 이분의 보통 타는 얘기가 내가 이태리 유럽도 잘 알고 그래서 이슬람도 잘 알고 그리고 유태인 쪽도 알고 이란 쪽의 피가 또 섞여 막 복잡한 피 쪽이거든요. 한번 제가 가계도를 봤더니 그래갖고 잘한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분인데요. 여하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얘기가 그 경제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분이 다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BBC 방송과의 인터뷰를 이제 뉴욕 자택에서 이제 진행한 거를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해서요. 경제 회복이 시도하더라도 이게 거의 힘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반등이 약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자리의 복귀가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사람보다는 이제 또 로봇이나 기계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완전히 아직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복귀하더라도 예전에는 풀타임이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뀌고 아니면 일하려면 월급을 깎아야 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임금은 내려갈 압박 그리고 다양한 베네핏이라 그래갖고 우리도 월급뿐만 아니라 뭐 의료 혜택 이런 걸로 베네핏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축소할 때 축소하더라도 너 사인하겠냐 할 때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V자 반등이나 U자 반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L자 반등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지금 경기가 하방 국면에서 계속 옆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인데 이게 쉽지 않다. 어떤 경우는 이제 대공황이 이제 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이런 거 질문합니다. 그래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상점도 오픈하고 그랬는데 식당도 오픈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이제 먼저 경제활동을 재개했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저도 느꼈는데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별로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뉴스를 보면 어떤 미국의 어제 뉴스 보더라도 텍사스 해변의 비치에 사람이 엄청 막 그런 거 보여줬지만 네. 워싱턴 DC에 뭐 사람 많은 거 보여줬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이렇게 시장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중 간의 이런 긴장 이런 것들 이 부분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얘기 안 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뭐 지정학적 충돌까지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지정학적 위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우리 보통 시각에서는 이제 AI건 5G건 이런 기술적인 거 로봇가 결국 미국이 다 주도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거라는 얘기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분의 시각은 지금 이 모든 세상 AI, 5G 기술적인 거, 로봇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과 중국이 양분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끼인 나라들은 너 AI나 5G 어느 나라 거 쓸게를 강요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미국 쪽으로 가야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반대로 어떻게 또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너 A냐 B냐를 선택을 강요하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역 활동에 이건 부진을 뭐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이런 것이라서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침체는 불가피할 거고 주가는 뭐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날 화요일 날은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26일 날은 이제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 정도 그리고 신규 실업 정보 건수가 있겠고요. 실적은 이미 93%, 95%가 나왔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4% 정도 이 감소가 이제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관심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좀 몰려 있는데요. 코스트코가 이제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요. 노드스트롬도 뭐 대표적인 뭐 백화점 랑이 되겠고요. 울타뷰티는 이제 유통 화장품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정도가 이번 주 남은 관심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월요일 칸은 메모리얼 데이라서 빠져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아시다시피 휴장을 일본 하기 이제 때문에. 휴장입니다. 휴장이요. 네. 네. 지금까지 MTN 이양일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